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 엎은 거야, 엎은 거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되니까. 닦으면서 들어. 알겠지? 소재 확인할게요. 소재는 문장의 주어가, operate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슝 하고 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진화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한다라는 것은 appreciating that, 대절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님들아, 여기서 full understanding,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쓴 거죠. 여기는 appreciating, 얘도 이해하다입니다. 아직도 appreciate가 이해하다라는 거 모르면 곤란해. 그러면 둘 다 이해하는 걸 테니까 이 글의 내용, 진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여기 대절부터 끝까지의 내용이 진화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진화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대절을 이해한다는 거다. 즉 대절부터 끝까지가 진화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식의 글구조를 잡는 연습이 여러분들의 독해 과정에서 되셔야 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주어 찾아라, 뭐 찾아라 이런 얘기 계속 드리고 동의어 계속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입니다요. 그러면 이 뒷부분도 볼까요? 모든 생명체, 이 녀석들의 행동 이런 것들이 produced by 뭐에 의해서 생긴다? Interaction of genes and environment. 여러분들한테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두 번째 팁이 뭐냐면요. by에 동그라미 좀 쳐보세요. 수동태라는 거를 불러올 때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동태를 이미 아시면 활용하시기가 더 좋긴 하겠지만 수동태라는 것을 머릿속에 내용 구조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그냥 무지성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무지성으로요? by를 중점으로 화살표를 요 방향으로 치는 연습만 하세요. by를 기점으로 화살표를 반대 방향, 요 방향으로 치는 겁니다. 요 방향으로 치는 이유가 뭐냐? by를 가지고 글의 내용이 전개가 되면 by에 해당하는 내용이 원인이 돼서 문장의 주어가 결과가 되는 문장이 나오는 게 99.9%이기 때문이야. 인과관계를 잘 밝히기만 해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 글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고 치자면 이 자식은 유전이라는 게 뭐 때문에 진화라는 게 뭐 때문에 생겼다는 거야. 유전자와 환경이 상호작용을 했더니 유전자와 환경이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생명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생명체의 행동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즉, 이 생명체 행동이 진화하는 원인이 무엇이다?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이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짱 중요한 말이거든요. 왜 짱 중요한 말인지 알아? 이제부터는 지존 중요한 필기를 할 겁니다. 어디다? 요 밑에다가 중요한 필기 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평생 기억하고 가셔도 되는 정말 짱 중요한 자료예요. 뭐냐? 선천성 vs 후천성. 선천성과 후천성을 키워드를 나눠서 정리하시는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선천성은 겁나 잘 찾아. 선천성은 겁나 잘 찾고 후천성 영원히 못 찾아. 그래서 선천성 단어부터 먼저 정리해 볼게요. 방금 이미 힌트를 하나 받았습니다. 뭐? gene, 유전자죠. 유전자라는 단어가 나온다? 무조건 선천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전자라는 단어를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 DNA도 있죠. 그럼 이 DNA도 뭐겠어요? 선천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지. 그치? 선천성을 나타내는 단어 하나 더 볼게요. 선천성이라는 건 타고나는 거야. 즉 본성, 본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부터 쓸 거냐? 냅다 요 단어부터 쓰겠습니다. nature. 아직도 이 강의실에 nature, 자연하는 나쁜 녀석들 없지? nature이 자연이란 뜻으로 쓰이는 건 중학교 때야. 고등학교 때 nature는 본성, 본질, 본능입니다. 이 글에서는 본능으로 쓰였겠죠? 본능이라는 단어 하나 더 써볼까요? instinct입니다. 이런 단어는 외워야 돼. instinct, 얘도 본능이야.
본성, 본능 이런 애들은 뭐야? 내 몸에서 타고난 거야. 타고 태어난 거야. 그래서 선천성과 관련된 단어는 엔간하면 문장의 앞대가리가 in으로 시작해요. 왜? 내가 내부에 가지고 태어난 거니까. 그래서 몇 가지 더 써볼게요. 첫 번째, innate입니다. 얘도 뭔데? 타고난, 내재된 이런 뜻입니다. 선천성의 무조건 대표적인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어떤 단어도 쓰느냐? inborn도 씁니다. inborn,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죠? 내 내면에 가지고 응에 태어난 거야. 하나 더 쓸 거예요. 라스트입니다. 선천성의 마지막. built in입니다. 내부에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또 뭐야? 타고 난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거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선천성은 지존 쉬운데 후천성이 문제야. 후천성이라는 단어는 사실 요거는 필기하지 마세요. 저 쓰고 지울 겁니다. 후천적인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검색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가 떠요. acquired. 이게 후천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영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현장에서 acquired를 후천적인으로 보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와요, 선생님? 뭐가 나오느냐? 후천적이라는 건 뭐야? 응애하고 태어나고 나서 생기는 모든 일들이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 후천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DNA,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어머니, 똑같은 할아버지, 똑같은 할머니를 타고 태어났는데 조금 북쪽에서 태어났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어 공부를 안 하겠죠, 그죠? 이렇게 내신 수능 공부 하겠어? 안 하겠지, 그치? 어떻게 하면 수령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만 생각하는 삶을 살겠죠, 그쵸? 똑같은 DNA를 타고 태어났어도 여러분들의 뭐가 달라졌기 때문이야? 환경, 문화, 사회, 학습이 달라졌기 때문이야. 그게 후천성으로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쓰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후천적인 많이 쓰는 거 바로 learned입니다. 응애하고 태어나고 나서 배우는 모든 것은 후천적인 거야. learned가 가장 후천적인의 대표적인 말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아까 무슨 얘기했었지? 사회, 문화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쵸? 북한 사회로 달라지면 약간 문제가 생긴다. social, 그지? cultural 이런 단어 나오면 다 뭐다? 후천적인의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전자라는 단어를 발견하자마자 무조건 요것과 비슷하게 해당하는 후천성의 키워드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하나 더 쓸까요? 사회, 문화,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내가 환경, environmental, 환경적인. 그럼 우리 첫 줄의 내용이 다시 이해가 되지. gene, environment, interaction. 선천성과 후천성이 상호작용하는 거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다라는 얘기 해주고 싶었다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글을 읽자마자 눈치채는 단계는 와줘야 여러분들을 수험생이라고 부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환경이라는 단어에 동의어를 몇 가지 쓰거든요. 하나는 뭘 쓸 거냐? circumstance 쓸 겁니다. circumstance. 이 단어는 뭐로 외우시면 되냐면 얘가 circle에서 온 거예요. circle. 원이죠, 원. 내 주변에 원을 슝 그려. 그래서 내 주변 상황이란 뜻입니다. circumstance, 주변 상황. 주변 상황이 후천적인 요소들인 거지. 하나 더 쓸게요. situation. 얘도 뭐야? 주변 상황, 환경 이런 뜻이 되는 거지. 라스트로 하나 더 쓸 겁니다. 뭐 쓸 거냐? 요 단어는 별표도 치고 써. context입니다. context. 컨텍스트가 뭔데?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맥락, 글의 맥락이라는 뜻으로 쓰는데 글과 관련된 지문이 아닌데 되게 자주 나와요. 그럼 이 자식은 그냥 여러분들 environment의 동의어로 퉁쳐주세요. 다 같은 말이야, 얘. environment, circumstance, situation, context 다 같은 말입니다. 내가 힌트 다 줬다. 내가 이걸 구구절절 시킨 이유가 뭐게? 지문 위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선천성, 후천성 키워드 찾으려고. 필기 다 했죠? 위로 뛰어 올라 보겠습니다. 슝 하고 뛰어 올라서 우리 그러면 지금 뭘 할 거냐? 같이 표시 한번 해보세요. 여기 interaction of genes and environment 하고 되어 있죠? 여기에 genes에는 밑줄, environment에는 물결 이렇게 치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지문에서 선천성에 해당하는 건 밑줄, 후천성에 해당하는 건 물결을 칠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우리 무관한 문장 하면서 몇 번 했었던 거란다. 자, 그러면 이 글의 내용을 위에서부터 후루룩 읽어보면서 밑줄 한번 쳐보세요. 지금부터 출발. 바로 해보세요. 제가 필기를 안 해드린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까지 찾아주시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퍼펙트한 수능 마스터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빨리 찾았어? 펜 놓은 사람들이 꽤 되네. 쉬운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볼게. 다음 문장 봐. 이 두 가지를 분리한다라는 것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 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사실 정답은 이미 나온 거고요. 이 다음 문장 보시면 so-called instinct, 본능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자마자 밑줄 즉시 갈겨야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행동이라는 건 to be fully formed,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고 genetically hardwired라고 돼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hardwired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셨을 것 같은데 wire가 줄이잖아요. hardwire 하면 강하게 묶여 있는 거라서 풀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쓰는데요. 여기에 genetically랑 묶였으면 뭐야? 유전적으로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얘네들 변화시키거나 풀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hardwired라는 말도 선천적인이란 말로 그냥 동의어로 써요. genetically가 없어도요. 얘가 없어도 그냥 선천적이라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도 instinct, 그죠? 그 다음에 genes, environment 이런 애들은 해야지. 단어 그냥 줬는데, 그죠? 근데 그 다음 문장에 여러분들 learning의 밑줄치기는 성공하셨죠? 그죠? 요 정도는 정성이지, 그지? 그리고 나서 저는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experience까지 물결 쳤다. 그럼 여러분들은 똑똑이다. 얘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 학습이라는 것도 생기고 뭐 하게 돼? 경험에 의해서 수정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지점에서는 조금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좀 깨달았어? 이 글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선천적인 요소들은 변해 안 변해? 불변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맨날 네가 키가 그렇게 안 큰 것은 어렸을 때 편식하고 맨날 밤늦게 자서 그런 거다라고 나를 욕한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 영어 지문 읽다가 엄청난 논문을 발견했거든. 쌍둥이가 있어. 근데 태어나자마자 다른 집으로 입양을 간 거야. 30년 뒤에 만났어. 완전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가지고 피부색이며 뭐 습관이며 본인이 좋아하는 거며 모든 게 다 달라졌는데 키는 똑같았어. 이게 지칭하는 바가 뭐야?
키는 유전자야. 그럼 내 키가 작은 이유는 뭐야? 우리 엄마 때문인 거잖아. 그죠? 뭐야? 불변이야. DNA로 고정된 건 불변이란 말이야. 아무리 난리를 치고 키 크는 주사를 맞고 여기에다가 철심 받고 막 별짓거리 다 해도 어쨌든 키는 불변이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그러면 후천적인 건 뭐겠어?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학습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것도 같이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글의 내용에서 얘가 경험에 의해서 수정된다라는 얘기가 뭐다? 변화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험 역시도 응에 태어나고 나서 하는 일이잖아. 후천적이라고 보자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보자. 다음 문장도 볼게요. 다음 문장도 보시면 이제 디벨롭먼트의 초창기에 나타나고 어떠고 하겠지만 다양한 본능이 다양한 시기에 나타난다. 최소한 본능의 밑줄은 쳐놔야 된다. 그 다음에 however 뒷부분에 environmental influence가 없으면 얘네들을 발전시키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instinct. 그 다음 문장 get across their automatic nature. 네이처를 우리 아까 뭐라고 해석하죠? 자연 아니다. 본성이다. 근데 여기에 단어가 하나 또 붙었지. 오토매틱. 자동이죠. 그쵸?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지? 아니면 자다가 방귀 끼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통제가 안 돼. 왜?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라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서. 오토매틱이 본능이랑 진짜 많이 붙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까지 계속 묶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애들. 그래서 인간에게 자연적인 본성, 자동적 본성 너무 중요하지만 유전적으로 다 결정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은 무엇이다? 선천성과 후천성이 상호작용한다 라는 이야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번의 내용이 No genes without environment. 얘들아, 이것도 나 수업 시간에 다 한 얘기인데 이 수업에서 안 했나? 아닌데?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이 수업에서? 나 이 수업에서 분명히 했을 텐데. Without A. 주어 cannot be. 이거 했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뭐다? A가 없으면 B 할 수 없다 라는 뜻이라서 얘도 지존 중요하다 라는 글을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 그대로잖아. 캔낫이란 단어를 no로 바꿨을 뿐이죠. 그죠? 그래서 환경이 없으면 유전자도 없다. 환경이 있어야 유전자도 있다. 그래서 둘이서 상호작용을 겁내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이해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끝입니다. 여러분들이랑 요약문 프린트 좀 볼게요. 오늘 제가 제목에서 짚어준 문단의 지문은 꼭 복습 좀 해, 얘들아. 알겠지? 내용적으로도 중요한 거라서 내가 굳이 단어까지 다 정돈해가면서 설명한 거란다. 알겠죠? 이번 지문 하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것이요. 안 받았죠? 요양문. 예, 하나만 남네? 요양문 제가 수능 완성 해강이나 요런 해설이나 요런 거를 할 때는 요양문의 정답을 찾는 위치까지 다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스텝업을 한다는 느낌으로 요양문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3등급 안정적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요양문만큼 기존 중요한 게 없다. 근데 요양문을 틀린다. 일단 2등급은 절대 안 떠. 그래서 요양문에 해당하는 요소들은 정답률 100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순삽은 정답률 100을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 그래. 진아야 내가 진아 프린트도 안 줬나 혹시? 주지 않았나? 진아야 어떻게 된 일이야? 아 좋네. Hey girl 괜찮아?
몸이 안 좋은겨? 그건 아니야? 아, 그래? 몸이 안 좋은 말해? 뭐지? 그래서 요양문은 100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아, 순삽은 100이 안 된다. 근데 요양문은 100이 된다. 그래서 100을 만들기 위해서 정확한 정답의 근거가 무조건 한 군데서 나와야 돼. 그 한 군데를 찾는 게 겁내 중요함.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냅다 1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좌측에 지문을 드리기는 했는데 문제풀이의 시작은 무조건 여기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문을 분할하고 해석하고 본문의 언급구간 확인하고 정답의 근거 확보하고 순서 다 정해드렸어요. 위에다 적어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한번 가보자. 어떻게 푸는지 실제로 가르쳐줄게. A 파트부터 보시죠. 내가 친절하게 A랑 B 나눠서 분할까지 해놨어. When we are in an extreme A situation. 그러면 여기서 문장을 한번 잘라주셔야겠죠? 그리고 얘부터 해석해야겠죠? 우리가 극단적으로 A한 상황에 있을 때, 귀찮으니까 상황일 때 정도로 할까요? 상황일 때, the moment seems to be extend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extend 하면은 연장되다, 늘어나다, 확장되다 이거거든요. 어떤 그 순간이 연장된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뭔가 어떤 순간일 때 그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마치 여러분들의 지금 수업 시간처럼 수업 시간이 영원히 안 끝나는 것 같아요. 왜일까? 어떤 상황일까?를 본다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B로 바로 해석을 갈 필요가 없어. 우리 A만 바로 봐도 돼. 얘를 보러 갈 거야. 그럼 얘를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장의 위치를 찾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여기 있는 extremely A situation을 본 다음에 얘랑 비슷한 단어를 찾거나 아니면 요약문이니까 글의 가장 중요한 문장에서 얘에 대한 힌트가 나오겠죠. 중요한 문장의 위치를 찾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들을 호로록 보시면서 situation을 찾거나 상황이라는 단어를 찾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중요 문장을 찾거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요. 저는 오늘은 이 1번은 얘가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시츄에이션이 있어.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 이 단어를 빨리 찾으면 빨리 찾을수록 이 문장만 읽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봤더니 어떤 부분이래? Life threatening situation. 인생의 생명의 위협이 되는 상황일 때. 근데 이것만 보고 바로 답으로 골라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무슨 상황이었어? 극단적으로 A한 상황일 때 그 순간이 연장된 것처럼 그 순간이 길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잖아. 이 말까지 나오는지 확인해야 A가 정확하겠죠. 뒷부분 볼까? 봤더니 뭐래? Slow down the passage of time. 시간의 흐름이 느려지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 수업하면서 느끼시잖아요. 아우씨 왜 이렇게 시간이 느리게 가지?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 그럼 이게 뭐라고 봐야 된다? extend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우리 뭐 찾으시면 된다? 요 life threatening에 해당하는 게 A다. 그럼 이 본문의 언급 구간 요대로 화살표 그냥 꽂아주시면 됩니다. 쓰실 필요 없어요. 손으로 한 문장 한 문장 안 쓰셔도 됩니다. 위치 찾아주시고 해석 대충이라도 적어주시고 정답의 근거 그럼 뭐가 되겠어? 정답의 근거는 life threatening이 되겠죠. 그럼 요거의 동의어를 A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그지? 안 어려운데. 그럼 life threatening의 단어를 찾아줘야 되니까 A를 잠깐 볼까요? 그러면 satisfactory 이런 건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thrilling 여러분들 알아두십시오. 스릴이라는 단어는 절대 부정적 단어가 아닙니다. 짜릿한 거야. 와 스릴 넘친다 그러면 좀 무서운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가끔 하는데 무서운 거는 뭐야 afraid나 이런 표현들 굉장히 많이 쓰고요. 스릴은 내가 안전한데 좀 쫄았는데 좀 쫄렸는데 약간 이게 스릴이야. 그래서 스릴은 절대 부정적 키워드로 안 써요. 긍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1, 3, 5만 남기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해주면 돼? B 보면 되죠. 그죠? 그럼 B로 바로 가. 우측 볼까요? Which makes us feel that time is passing B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B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라? 일단은 해석을 써볼게요.
우리가 시간이 비하게 흐른다고 느끼게 만든다. 이거죠? 색이 잘 안 보이네. 좀 더 회색으로 맞춰서 써볼게. 오 마이 갓. 근데 이거 우리 어디서 보지 않았니, 얘들아? 요? Time is passing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 이거 어디서 봤어? 여기 아까 봤었던 문장에서 The passage of time. 또 봐버렸잖아. 그래서 여기 뭐 한대? 슬로우 다운 한대. 감사합니다. 그럼 이분 그대로 모셔오시면 되잖아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정답의 근거. 뭐? 슬로우 다운. 그럼 정답 몇 번? 1번. 감사합니다. 아유, 쉬워 죽겠네, 진짜. 요약문 이렇게 푸시라고. 요약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있으면 바보야. 근데 여러분들이 맨날 바보 같은 짓 해. 왜? 요약문 해석해봐. 그러면 아 선생님 요약문 해석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저 시험 시간 안에 요약문 해석할 자신이 없으니까 첫 줄부터 읽을게요. 이게 얼마나 밥통 같은 짓이야. 우선순위를 다르게 선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아. 어차피 얘를 읽느라 시간을 다 써도 요약문 못 읽으면 문제 못 풀어. 어차피 요약문을 읽어야 돼. 이거 안 읽으면 문제 안 풀겠다는 얘기잖아. 위에 있는 내용 읽고 이거 읽으면 해석이 잘 될 것 같아? 똑같아. 요약문을 먼저 지점을 잡으신 다음에 내가 뭘 읽을지에 대한 판단력을 가져보시라고요. 아시겠죠? 한 문제 여러분들에게 시간 주고 직접 풀어보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뒤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 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띄어쓰기 잘못했네, 미친. 페이지 5페이지 제가 문장 잘못 나눴거든요. 그래서 좌측에 요약문 하나 보세요. 제가 문장을 여기서 끊어서 두 개로 나눴어야 되는데 우측에 보시면 여기다 끊어놨어. 그래서 벗에서 끊으셔야죠. 그렇죠? 상식적인 여러분들은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거 맞지 않나요? 이거 6쪽이네. 미안합니다. 6쪽이에요. 미안해요. 6쪽에 6번입니다. 미안합니다. 6쪽에 6번에 제가 벗 위치를 잘못 끊어놨어. 벗 위치를 잘못 끊어놨어요. 그래서 벗에서 끊어주시고 앞뒤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접의 접속사를 활용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복습견 알려주는 거야. 얘들아, 요약문이 나왔어. 근데 역접의 표현이 나왔어. 그러면 앞에 있었던 내용을 여기서 요약한 거니까 앞에도 뭐가 있겠니? 역접이 있겠지, 그치? 위로 그냥 쓱 훑어볼래? 여러분들 역접 찾을 수 있겠니, 그러면? 이런 건 영어 실력이 아니야, 그치? 숨은 그림 찾기 할 줄 아냐, 모르냐 물어본 거야, 그치? 그래서 요 however에 유의하시면서 맞아볼래요? 요약문 잠깐 다시 보시죠. 요약문 보시면 만약에 however이 없을 수도 있단다, 얘들아. 그 내용 읽다 보면 however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역접이 나왔는데 앞뒤에 차이가 느껴져.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modern times, 현대 시대에. 그럼 글의 내용에 어떤 부분으로 찾아도 돼? 과거와 현재로 글을 나눠서 찾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실 건데요.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 여기 요약문 해석 써주시고요. 여기 A 정답의 근거, B의 정답의 근거는 구체적인 단어로 적어주세요. 해보세요. 지금 출발.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 있을까요? 조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걸 하느라고 계속 펜을 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약간 머쓱하니까 펜을 들고 있는 건지 판단이 안 되네. 일단 해볼게요. 역사적으로 하고 나서 문장의 해석 쓸 때 항상 뭐부터? 주어부터 찾은 다음에 뒤통수부터 치는 거야.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소리가 하고 나서 아이디어, 개념을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을 A한다. 고 여겨졌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소리가 어떻게 여겨졌는지를 찾으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힌트가 될 만한 게 뭐겠니? 여기 understanding of idea. 그죠? 아이디어를 이해한다, 개념을 이해한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는 구간에 요 however 앞에서 찾아준다고 생각하시면서 글의 내용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요 단어 여기 보시면 comprehend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데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understand랑 똑같은 거야. 참 좋지 그치? 근데 여기서 약간의 낚시가 있어. 개념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뭡니까? silence, 침묵이야. 근데 요약문의 주어는 뭐였죠? 사운드였죠. silence랑 반대된다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정답의 근거를 고르실 때 이 정답의 근거에 silence 스펠링 왜 이래? silence was essential. is인가? 기억 안 나. essential. 이 단어가 나와줬으면 얘는 사운드에는 반대되는 거겠구나. unessential이나 something special한 게 넣어줘야겠죠? essential에 반대되는 거 찾아줘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A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emphasize, 강조하다, 나 analyze, 분석하다나 complement, 보충하다, 보완하다는 고를 수가 없는 거죠. distort가 왜곡하다라는 뜻의 마이너스, hinder, 여러분들 맨날 이거 숨기다라고 해석하거든요. 그거는 hide야. hinder의 동의어는 stop에 좀 더 가깝습니다. 막다, 방해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막거나 이해를 왜곡시키는 것 중에 하나 골라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 더 가볼까요? B 보시죠. 그럼 B는 현실에서 어땠는지를 쓰라는 거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장 여기서만 끊어주셔도 돼요. 여기까지만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이시 가리키는 거 당연히 사운드일 테니까 현대에서는 소리가 현실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비하는데 사용된다. 이렇게 오자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실 때 반드시 발견해 주셔야 되는 거. 현실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라는 표현이 however 뒤에서 나오는 문장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찾으러 뛰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구간을 빠르게 찾아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however 뒤에 our experience 이런 단어들. 그치? 이걸 보고 그럼 이 앞에 봤더니 sound is used to 이것도 B의 문장이랑 똑같죠? 그러면 여기에 B에 해당하는 거 뭘로 넣어달라는 거야? 여기서 넣어달라는 거잖아. Add depth and nuance. 그치? 그럼 뭐 해달라? 깊이와 뉘앙스를 더해달라. 그럼 그 얘기를 요 B의 근거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Add depth. 깊이입니다. and 뉘앙스, 미묘함이죠. 그래서 깊이와 미묘함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경험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enrich가 풍부하게 하다, 풍성하게 하다 이거죠. rich가 부자니까 뭐든 많아야겠지. clarify는 명확하게 하다입니다. 근데 얘는 명확하게 한다라는 말과는 좀 안 어울리기 때문에 at best 하면은 뭔가를 더해주고 깊이 있게 해주고 이런 것들은 풍부함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게 이렇게 동의어 단어를 스펠링적으로 똑같은 애를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찾아가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understand 대신에 comprehend 쓴 거 보이시죠? 이런 식의 포인트들도 좀 존재하긴 해. 그치, 연아? 그치? 그래서 이런 단어들의 동의어를 찾기가 어려우실 수 있다. 그러면 중요한 문장에 있는 중요한 단어를 찾는다는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이 문장을 왜 중요하다고 봤느냐? 이 문장의 뒤에 for example 있는 거 보이세요? for example 앞문장 주제 보이잖아. 그러면 여기 주제문을 읽으려고 봤더니 comprehend가 이제서야 보이네. 이거 understand의 동의어잖아. 이렇게 찾으셔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약문을 푸실 때는 약간의 융통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판단력 기르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만 더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나머지 과제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짱나는 거 해볼게요. 역점의 접속사에 있는 애들은 너무 쉬워가지고 15쪽 보시죠. 15쪽에 15번입니다. 요거 이 문장이 여기에 since가 있어서 since를 중심으로 접속사 두 개로 나눠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ince라는 단어를 뭐로 해석하셨으면 좋겠냐? because의 의미로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이요. 왜냐하면. 그래서 요거에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시고 오답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고.
준비되셨을까요? 어렵죠? 어려운 걸로 드린 건데. 아까처럼 개날먹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기도 하다는 체감을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요. 한번 요약문부터 하나하나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주어가 여기에요. 그럼 얘부터 해석해야겠죠? Short term goal 하면은 단기간 목표입니다. 목표를 adopt 하면은 select, choice의 개념으로 보세요. 목표를 선택하는 것, 채택하는 것은, 하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cost effectiveness, 비용 효율을 A하는 것 같다, A한다 라고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에서 밝혀야 되는 두 가지 뭐다? 단기간의 목표를 선택하는 것, 그 다음에 누구의 관점에서 보자?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보자.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단어를 찾긴 찾았을 거야. 눈 뜨고 있으면 보이는 수준이야. 그치? 근데 당황스러운 건 뭐야? 이걸 예시로 줬어. 그래서 이게 무슨 맥락인지를 파악한 상태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일단 근데 이거를 확인하시려면 뭐부터 해주셨어야 되느냐? 앞부분에 여기에 단기간 목표가 뭔지 알고 나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봐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 예시에 단기간 목표가 뭔지를 확인해 보세요. 어디 있어? 여기. 예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뉴욕 택시 드라이버 선생님이 나왔는데 이 친구가 한 달에 목표로 하는 수입이 있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뭘로 잡았어? 데일리 어닝 타겟으로 잡았다고 하네요. 매일매일 얼마만 벌자라는 목표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게 short term goal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택시 드라이버는 비 오는 날에 뒤지게 많이 운행을 해야 되고, 날씨가 괜찮을 때는 약간 여가 생활도 즐겨야 돼. 근데 얘네들은 뭘 한대요? 노력을 줄여요. 뭐 하게 되면 그날에 목표를 한 수익을 달성하면, 오늘 10만 원 벌었네? 그럼 나 집에 가야지. 비 막 오고 손님 진짜 많은데 모르겠고 나 집에 가서 TV 보면서 치킨 먹을란다.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한다? 이 문장. Result that violate economic logic. 경제학적인 논리를 위반한다 라고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A에 해당하는 내용들의 정답의 근거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from economic perspective가 있는 데서 A의 정답을 찾아줘야 되는 건 맞는데, A의 결정적인 증거는 저는 A와 B 모두의 증거는 but 뒤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맞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돼? 이 단기간의 목표를 해결하면 경제적으로 아무리 필요한 상황이라도 돈 안 벌어. 그래서 여기에서 A의 정답의 근거를 저는 뭐라고 적었었냐면 violate economic logic 으로 적었어요. 경제적 논리를 위반했다. 그럼 경제적 관점으로 봤을 때 장기적 목표 설정은 안 좋다로 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increase나 enhance나 이런 애들은 날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offset은 무슨 뜻이냐? 상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제거하다, 없애다의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B 마저 보시면 되겠죠? 얘네들이 make effort, 노력을 B한다만 적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안 적으셔도 되죠, 그죠? 그래서 노력을 어떻게 하는지도 방금 문장에서 나왔습니다. Their effort를 reduce 한다. 이게 그냥 B의 근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B 자리에다가 정답의 근거에 reduce 써두신 다음에 reduce의 동의어, 노력을 줄인다는 동의어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몰랐다. 그럼 단어 적도록 하겠습니다. C의 동의어 stop입니다. 우리 아까 stop의 동의어 하나 더 봤지? 본 김에 한 번 더 적자. hinder. strive는 try입니다. 노력하다. prefer는 선호하다죠? 그럼 얘는 노력을 하려고 노력하다 이런 말 안 되겠죠? 그 첫 꺼지라고 하고 노력을 멈추고 즉시 집에 가서 치킨 뜯으면서 쉰다. 따봉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다음 주에도 방학이라서 수업이 없다는 점이란다 얘들아. 다다음 주에 프린트 없어지지 말고 끝까지 좀 꼼꼼히 해봐. 알겠지? 매일 한 지문씩만 푼다고 생각해도 과제 다 풀려있다고 얘들아. 알겠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 부정이잖아요. 어? 부정 아니에요. 아니야. 니스는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고. L이 엘이야, 맞아. 엘이 붙으면 마이너스야. 근데 그럼 손해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cost effectiveness가 비용 효가 아니고 비용 효율성이라고 해. 그래서 같은 말이기는 한데 비용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건 비용을 많이 쓴다는 거야, 적게 쓴다는 거야. 비용을 효율적으로 좋게 쓰는 거. 그니까. 그러면 손해를 적게 본다는 거잖아. 그니까 긍정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거는 아예 단어를 비용 효율성이라는 단어로 외워버려. 그럼 좀 편할 거예요. 응? 또 있어? 아니야?